안녕하세요. 디자인 취업 전문 윤빌리티 박소윤입니다. 2018년 하반기가 이제 막바지가 되었죠. 이제 2019년 신년부터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고 2019년을 어떻게 내가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될지 계획을 잘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첫 새해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2018년도에 합격을 했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합격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면접에서 키포인트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1분 자기소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자기소개 이렇게 하면은 탈락한다. 여러분들이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 그래서 하나씩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쳐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말 1분 동안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1분이란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또 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1분은 말을 했을 때는 좀 긴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이라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거기 가서는 또 긴장을 해서 늘어질 수도 있고 말이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40초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40초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모모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모모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치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좀 이렇게 붙여서 하려고 해요. 자기를 이런 동물에 좀 비유를 한다든가 어떤 사물에 비유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렇게 모모 같은 사람입니다 하는 게 오히려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임팩트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모모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자, 여러분들 개미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개미는 빠른 일꾼이고 그리고 되게 성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 개미가 디자이너에서 봤을 때는 되게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디자이너에서 면접관이 개미만 바라진 않을 거예요. 또 다른 면도 바라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어버리면 물론 기억에 남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일반적이고 뻔한 답변이 아닌가?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자, 즉 무슨 말이냐? 너무 그것 한정돼서 말을 해버리면은 그 이상의 가능성이라든가 그 면접관이 바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가가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모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보다는 자기가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회사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핵심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할 듯 해요.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나열식으로 구구절절 말을 하려고 해요. 자, 자기가 어떤 강점이라든가 앞으로의 그런 미래적인 발전을 설명을 했을 때 너무 구구절절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다 보면은 좀 핵심적으로 말을 좀 설득 있게 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러한 디자인 직무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라는 직무 경험에서 키포인트를 살려서 어필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뭐뭐도 했고요, 저는 뭐뭐 어떤 일도 해봤고요 이런 나열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래 이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네가 뭘 잘한다는 거지? 이런 퀘스천을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이런 강점을 어필을 할 것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둘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난 뭐뭐 일했고요, 뭐뭐 했고요 이렇게만 나열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저 직무 강점인 어떤 브랜드의 정체성을 잘 발휘해 볼 수 있다. 아니면 전 UI UX에서 UX적인 그런 설계, UX적인 어떤 기획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강점을 어필을 하면서 그 경험을 압축해서 설명하는 것이 자기소개에서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 기업에서 인재상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이런 도전, 열정,
창의, 성실, 책임감 이런 부분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인재상 너무 중요해요. 인재상은 기업에서 바라고자 하는 그런 모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재상은 사실 모든 기업이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이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이에 대한 키워드들은 이미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당신은 도전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나요? 당신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해본 적이 있나요?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 있나요? 이런 사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은 이미 여러분들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있어서 어필을 하는 그런 1분 자기소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인재상으로 전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뭐 했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너무 밋밋하다는 거죠. 저는 직무 강점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시도해봐서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될 때까지 시도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열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한다기보다는 얼마나 도전적으로 했는가라는 그런 시도에 있어서 그런 사례와 키포인트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밋밋한 여러분들이 뻔히 얘기할 만한 누구나 다 말하는 거는 솔직히 설득력이 약해요. 다 옆에서 도전적이고 그런 말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일반적인 것만 강조하지 말라라는 그런 언급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5번째로는 내가 말하고 싶은 말만 한다. 자, 여러분들은 이 역지사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내가 면접관이라면은 내가 이 회사의 대표라면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냥 내가 어떤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거 얘기를 전달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 강점까지는 좋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직무의 일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바랄 테고 그리고 회사에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업종을 하고 있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매칭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디자인을 어떤 브랜드 디자인도 할 수 있고 GUI 디자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는 GUI 이런 거 필요 없고 브랜드 디자인 할 줄 아는 사람만 필요한데 이 친구는 GUI까지만 어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부분 다 했다 하면서. 자, 여기서 그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직무에 하고 있는 일을 잘 못 맞춘 사례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바라는 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뭘 하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화장품 회사인지, 이 회사가 IT 회사인지, 이 회사가 전자 회사인지, 통신 회사인지 그런 맥락에 있어서의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마다의 그 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업에 다가가서 바라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맥락을 잡고 1분 자기소개를 어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보면은 그냥 알아서 면접관한테 판단하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파악을 하고 먼저 어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잘하고 이 회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제가 직무 강점은 나름대로 이렇게 잡아보긴 했는데 이거는 다른 친구들도 다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브랜드 정체성 말할 것 같고요. 다 UX 기획도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강점이 이미 되는데 이 회사에 무엇을 원하는지까지도 방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들을 또 저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는 다른 친구와의 차별점이에요. 같은 UX를 하더라도 같은 브랜드 디자인 하더라도 같은 V&D를 하더라도 그 하는 일에 있어서는 달라요.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일의 경험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얻었는지가 포인트예요. 물론 직무 강점은 어필을 했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얻은 점이 난 여기서 어떻게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얘기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회사가 하고 있는 디자인에 있어서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V&D라면은 그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해본다든가 또 브랜드 디자인이라면은 그 회사의 제품이나 패키지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다든가 당장 마트를 가든 그 판매한 장소에 가서 뒤져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품 디자인이라면은 그 제품이 어떤 식으로 비주얼라이징 되어 있고 요즘에 소비자한테 어떤 식으로 마케팅 전략이 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있어서 회사에서 강점을 어필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발휘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입사 포부를 보여준다면 1분 자기소개가 조금 더 탄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무엇보다도 1분 자기소개는 거의 처음에 시작을 하죠. 처음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미지와 그리고 말하는 그런 태도에 있어서 판가름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나는 좀 웃는 게 좀 어색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 호응하는 리액션이 좀 약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호응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좀 끄덕이는 습관과 그리고 미소를 짓는다든가 그런 자기 얼굴을 좀 테스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맞는 또 대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미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구현을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1분 자기소개 이렇게 하면 탈락이 된다. 제가 이렇게 하면 탈락이 된다라는 부분들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1분 자기소개를 해야 될지 좀 잘 정리가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1분 자기소개, 면접관을 잘 사로잡는 그런 비법을 성공하셔서 면접에서 꼭 합격의 비법을 발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